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역 관계를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칭찬을 들으셨죠? 예, 지금 방금 들어오면서 좀 들었어요. 네. 아주 과분한 칭찬. 네.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기 장 후보님은 민주화 운동의 거의 상징 같은 분이시고 전태일 열사 어머님이 가장 신뢰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소위 운동권 출신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노총을 척결해야 될 악으로 이제 생각하고 현 정권의 그 운동권들하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굉장히 유연하신데 그 유연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혹시? 유연하다기보담도요. 네. 그 지난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네. 이 제야 민주화 운동 세력이 주로 네. 진짜 군사 독재 반대, 민주화에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우리 사회에 범람을 했고 네. 특히 85년도, 80년대 중반부터는 주체 사상이 또 이 범람을 했는데 네. 나는 이 마르크스 레닌 예, 지금 방금 들어오면서 좀 들었어요. 네. 아주 과분한 칭찬이에요. 네.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기 장 후보님은 민주화 운동의 거의 상징 같은 분이시고 전태일 열사 어머님이 가장 신뢰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소위 운동권 출신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노총을 척결해야 될 악으로 이제 생각하고 현 정권의 그 운동권들하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굉장히 유연하신데 그 유연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혹시? 유연하다기보담도요. 네. 그 지난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네. 이 제야 민주화 운동 세력이 주로 네. 진짜 군사 독재 반대, 민주화에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우리 사회에 범람을 했고 네. 특히 85년도, 80년대 중반부터는 주체 사상이 또 이 범람을 했는데 나는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주체 사상을 한 번도 따라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저 길을 계속 가다가 보니까 마치 친북 좌파에서부터 유연하게 좀 전향한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향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민주화 운동을 하고 계속 계신 거네요? 그동안에는 이제 87년 6월 항쟁까지는 네. 민주화 운동을 했고 네. 또 87년 민주화 6월 항쟁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그때부터 진짜 정말 오늘의 세계사적인 대변화를 새로운 정보 문명 시대의 도래로 보고 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 제가 민중당을 창당했습니다. 근데 마침 민주화 운동을 물으시니까 이 최근에 지금요 공수처법 네. 특히 지금 고발 사주하는 거 아니습니까? 네. 이전에 이 고발 사주는 이거는 진짜 공작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작 사주. 공작이다. 이게 이 정권의 공작이거든. 정치 공작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또 뿐만 아니라 이거 나중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특정 정치인을 모함하기 위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 헌법과 법률을 송두리째 무시합니다. 이거 독재입니다. 진짜 정말 지금이야말로 저는 민주화 투쟁의 차원에서 앞으로 치열하게 저는 이 정권의 말하면 헌정, 말하면 파괴행에 대해서 제가 싸울 생각입니다. 네. 예전에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지독하게 가난해서 그 가난에 대한 분노 때문에 세상을 바꾸고자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글쎄요, 그건 제가 그렇게는 잘 말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취지가 비슷하겠죠. 그러나 저는 꼭 저만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다 가난했고 또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들어갈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 지독하게 가난한 축에 저는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것은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정말 그때 다 살기 어려웠지만 특히 저 눈에 보이는 우리 집, 우리 형제들 사는 것 보면서 이 못 사는 것이 결국 이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정책이 바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민주화 운동,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온몸으로 정말 평생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
개인적인 삶의 부침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 좀 힘겨운 생활을 너무나 오래 하신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예. 수감 생활, 수배 생활 이게 총 몇 년간? 물으시니까요. 네네. 제가 한 10년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9년 넘게 징역 살고 네. 한 12년 정도 도망 수배 생활했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뭐 거의 네, 20년. 20년.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민주화 운동 보상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얼마든지 돈을 이제 연금으로 타가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더니 선생님 뭐라 하셨냐면 나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서 돈은 없지만 누린 게 워낙 많다. 뭐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실 네. 우리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예. 뭐 좋은 학교, 큰 학교, 또 데모하는 거요. 아무리 민주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대문서 장사하면서는 민주화 운동 못 합니다. 네. 민주화 운동 한 것 자체도 네. 우리 대학생들이 말 누리는 하나의 특혜일 수도 있다. 뭐 특혜를 행사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네.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보상받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뭐 지위가 아무것도 당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와서 한번 이렇게 인사말 같은 거 하게 해주고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것도 민주화 운동 투사라고 막 조폭 같은 애들이 5.18 투사라고 막 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진짜 10년 옥살이 하신 분이 돈 안 받았다는 게 너무 감동을 줬는데 그게 사람들이 잘 안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생각이시지 않을까요? 뭐 순수한 제가 좀 약간 순수합니다. 순수해서가 아니라 네. 적어도 제가 지식인이죠. 네. 지식인은 금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더욱이 이것이 뭐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고 예, 예. 국민 대중과 얽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판단해서 제가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러면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금도라는 것이 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금도가요 너무 없습니다. 이 금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잘못할 수도 있고 남을 좀 뭐 과도하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도 네.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네. 나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사회가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장판입니다. 정말 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그 방금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본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가족들은 대신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상식적으로요. 네. 그 우리 가족들 힘들었죠. 상식적이 특히 아니라 우리 뭐- 집사람은 네. 또 먹고 살아야지. 애들 키워야지. 네. 또 우리 애들이 아버지를 너무 오래 못 보면 네. 서먹서먹할까 싶어서 또 면회 다닐 때 또 데리고 다니지. 그래서 뭐 걱정을 많이 끼쳤어. 사실 본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가족들은 대신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상식적으로요. 네. 그 우리 가족들 힘들었죠. 상식적이 특히 아니라 우리 뭐- 집사람은 네. 네. 또 먹고 살아야지. 애들 키워야지. 네. 또 우리 애들이 아버지를 너무 오래 못 보면 네. 서먹서먹할까 싶어서 또 면회 다닐 때 또 데리고 다니지. 그래서 뭐 걱정을 많이 끼쳤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시잖아요. 전혀 아니지. 그러면 집에다가 좀 생활비를 좀 갖다 주신 적이 좀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젊을 때는 고등학교 선생했고 네. 또 그 이후에는 마침 국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들 이 논술 지도 선생님 오랫동안 월급이 얼마 안 됐을 텐데 딸 둘 키우시. 그래도 생계하시기에는 네. 뭐
그런데 네. 어렵게 살고 또 저는 또 주변에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래서. 근데 지금 눈가가 약간 촉촉해지셨어요. 네, 말이 잘 안 부인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럼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좀 안쓰러운 마음, 특히 식구들을 향해서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집사람이 네. 여러 가지 어렵기는 하지만 상당히 만족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부인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전혀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네. 그렇게 말은 안 느끼는데 왜냐하면 네. 정말 이거는 진짜 정말 이제 아전인수격적인 네, 네. 이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네. 한 여자가 네. 한 남자로부터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 다른 좀 불만이 있더라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알겠죠? 이건 너무 자신만만하죠. 수사와 말씀이 야 대단하신 아니,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신데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현 대통령의 그런 화법에 그냥 질려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 그러면 그 결혼 생활 하시면서 돈 좀 가져와라라는 그런 구박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거는 뭐 전혀 없는데요. 전혀 없으세요. 아예 기대를 안 하시게 아실까요? 아니, 왜냐면 뭐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뭐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말씀? 당신은 예. 돈 벌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돈 벌 의사가 없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날카로우신데요.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뭐 잘못한 게 한 크게 세 가지쯤 있는데요. 그중 한 두 번째 정도가 이 장기표 위원장님 만났을 때 갈비탕을 얻어먹은 거. 지금도 제 정말. 사람도 아니야, 진짜. 너무하셨는데요. 네, 진짜. 그것도 경복궁에서 12,000원짜리인가를 먹었는데. 혹시 특으로 드신 거 아니에요? 또? 특은 아니에요, 진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말 외길 인생을 걷고 계신데, 예. 그거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싫은 일인데, 여가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 뭐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건 뭐 산 자체도 좋지만 네.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 생각이 저 취미입니다. 그 생각도 뭐 정치나 민주화에 대한 생각 아니신가요? 그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렸는데 정말 24시간 네. 의도적으로는 1분도 네. 흐트러짐이 없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합니다. 정말 좀 건방지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그 의지와 네. 심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셨고 저는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눈빛을 지금 제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국민 시그널 면접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면접에 참여하셨던 김준일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라디오 프로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장기표 위원장님은 그냥 민노총하고 대깨문 때려잡는 거 말고는 정책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저는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노총 때려잡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정책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한 3% 이상 성장시키는 일이거든요. 거기 진짜 그런 말 나중에 지금 들으시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네. 그 사람 저를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대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요, 적어도 그런데 이 패널로 나올 정도 되면, 네. 장기표라는 사람의 정치 철학, 정치 사상, 정책이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 그 사람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장기표 위원장님의 이것도- 책 3권을 읽어보고 나오셨어야죠. 네. 그거는 왜냐하면 네. 저야말로 제가 나이는 먹었지만 네. 가장 첨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1996년도에 신문명정책연구원을 수립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한 거는 말하면 이 토플러의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네.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보고 엘빈 토플러죠. 네. 토플러는 경영혁신 기법을 거기서 창안해냈어요. 네. 뭐 팀워크라든지 쉘 방식이라든지 소사장들. 근데 저는 그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정말 정보 문명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서 생산력의 발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또 이 정보통신수단의 획기적 발달로 대중의 사회 정치의식이 고양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평화,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좀 사회과학적으로 말하면 인간 해방의 시대, 저 식으로 말하면 자아실현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저는 이 말하자면 그 새로운 시대,
대한 마인드가 꽉 돼 있는 사람입니다. 신구의 조화가 뚜렷하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하고 예, 싶으시죠. 의외로 대선 출마하실 때 IT 전문가를 표방하셨더라고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 선거와 관련 없이 혹시 뭐 제가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쓴 이 신문명 국가 비전, 한국 경제 이래야 산다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저는 이 말하자면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마인드가 꽉 돼 있는 사람입니다. 신구의 조화가 뚜렷하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하고 예, 싶으시죠. 의외로 대선 출마하실 때 IT 전문가를 표방하셨더라고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 선거와 관련 없이 혹시 뭐 제가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쓴 이 신문명 국가 비전, 한국 경제 이래야 산다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옥중 서안을 모아서 책을 내신 그 책은 그 진보 진영에 있어서 아주 명설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요. 그거는 좀 어떻게 많이 좀 팔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팔린 거는 뭐 이 정치인들이요 책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 물론 많이 나갔고요. 당시는 몇 세까지 나갔나요? 당시는 제가 상당히 유명했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아주 제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사람들은 거의 다 사봤고 또 책 나오기 전에 네. 그 왜 A4 같은데 해서도 많이 팔렸고 특히 또 전남 민주주의 청년연합 같은 데서는 제가 쓴 이 새벽 노래, 제가 옥중에서 내본 편지를 묶어서 책 만드는 걸 가지고 교재로도 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후배들 만나면 옛날에 그 선배님 그 항소 이어서 봤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책 많이 그렇게 나갔으면 그 인세를 좀 사모님 안 들으셨나요? 우리 집 사람한테 줄 돈을 얻고요. 제가 여기 출판사에서 하여튼 몇 달에 한 반년에 걸쳐서 네. 한번 100만 내지 200만 원씩 보내주는 거 잘 받았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위원장님은 뭐 몇 번 말씀하셨지만 선거에서 7전 7패를 이제 기록하셨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이제 아깝게 김해을 뭐 보수가 되기 어려운 곳에서 이제 지셨지 않습니까? 이번이 여덟 번째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목표가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목표가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제가 돼야요 대한민국이 새로워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나물에 겁한 사람들이 또 대통령 돼가지고 정권 교체가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제가 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 7전 7패 네. 저는 사실 선거에 나가서 몇 분 떨어진지 저는 잘 몰랐는데 왜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심지어 비례대표도 떨어지셨더라고요. 1번 받으셨는데. 네. 근데 왜? 왜 그러나 하면 이미 그 군소정당이니까요. 네. 신생 진보정당 군소정당이니까 떨어질 줄 알고 나간 거죠. 어쨌든지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좀 저 자랑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요, 제가 어디 가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서 못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선거운동을 하려면 아무리 그래도 요즘에야 좀 투명화가 됐지만 그렇죠. 그 옛날에는 자기 쌈짓돈가고 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였는데 예.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저는요, 법정 선거운동도 비도 안 쓰니까 네. 우리는 그리고 또 당락이
군소정당 후보로 당선이 안 됩니다. 당선 안 되는 선거에 뭐 돈 그래 많이 쓸 일도 없고, 그래도 저는 사실 우리 집을 조금씩 줄이거나 옮겨서 네. 빚진 것 갚고 다 이래 살아왔습니다. 혹시 그 뭐 선거 나가시면 가족들은 투표합니까? 거기 위원장님한테 투표합니까 혹시? 그야 물론이겠지. 예. 물론이지. 네. 아이고, 다시는 다음에 나오지 말라고 안 했어요. 아이고, 물으실 정도면 그러시는데. 물론 나가지 마라 합니다. 이번에는 안 말리셨나요? 제가 말릴 것 같아서요. 네. 말 안 하고 그냥 저질러.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오늘 사모님은 같이 나왔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거침없는 오늘 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이 1차 컷오프 이전에 마지막 행사가 되겠습니다. 후보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또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은 일단 좀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유권자분들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국민들한테. 네네. 예,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거들려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느냐, 아니면 시전, 말하면 투로서의 문재인 정권이 나오느냐 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말하면 이재명 지사가 거의 확실히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요, 만약에 대통령이 혹 된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리 가랍니다. 전혀.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하는데요, 저 장기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 장기표가 대통령이 되면 더 좋고, 설사 저의 당락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의힘 경선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또 아름답게, 그리고 완팀으로 진행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저 장기표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별로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8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 장기표가 8강, 4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장기표에게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도 그 전화는 주로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다음으로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나오실 텐데요. 지금 앞 후보가 지금 원팀 정신을 얘기해 주셨는데 앞 후보가 뒷 후보를 칭찬해 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좀 칭찬해 주신다면은요? 예. 우리 유승민 후보는 사실 우리 국민의힘, 말하면 이른바 보수 정당 안에서 가장 진보적인 목소리를, 주장을,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저는 참 유승민 후보가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요,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말하면 이 보수 강경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네. 이거는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장래가 기대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 오늘 장기표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참 가슴 따뜻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표 후보 세 번째 순서로 등장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화장실을 잠깐 들렀습니다. 네. 거기서 황 후보님을 만나 뵀어요. 만났는데 네. 슬쩍 인사했는데 저를 못 알아보셔서 네. 그냥 살짝 인사하고 가시는데 그때도 목소리가 지금과 같은 이 목욕탕 흔히 동물 목소리라고 목욕탕 그러죠. 목소리를 슬쩍 내시는데 평소에도 이 목소리구나 네, 네, 싶은데 네. 집에서도 이런 음성으로 대화를 하시나요? 화장실에서 그런 대화를 합니다. 두 배로. 아니 이게 좀 노력을 해서 내시는 목소리는 아닌 겁니까? 예, 뭐 그냥 하늘이 준 소리입니다.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시고 목소리 내가 일부러 옛날에 바꾼 때도 있어요. 네. 목소리 톤을 좀 높이려고 네. 네.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갔더니 이미족까지 이 목소리를 낮추려고 그러면 톤을 높이래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래요. 아. 그냥 말하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네.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런 말을 이제 한 며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랬더니. 아내가 네. 징그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거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독실한 신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범생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항상 흥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화날 때도 그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인데. 그럼 안 돼! 이러죠. 그렇습니까? 그럼.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모범생 스타일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를 좀 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킨십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도 다 받는 의전을 좀 혼자만 받은 것처럼 막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이렇게 약간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각인돼 있는데 이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손 같은 건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우리 서민 교수님 손 잡듯이 잡았어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애정 없이. 정말 우리 아내 처음 만났을 때 네. 사실은 선 비슷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사실 첫눈에 반했어요. 네. 아니, 나는 그랬어요. 근데 둘이 처음에 약속을 2시간 지나고 나면 나는 이제 하던 일 그 직장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하다 보니까 가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몇 그냥 살 때 그러니까 만나신 건가요? 제가 26, 네, 6이네요. 네. 26. 그래서 직장에 안 가시고 2시간을 넘기셨습니까? 첫 만남에서? 안 들어갔어요.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아니, 직장에. 집에를 안 가다니요. 그래서 내가 이제 15라고 했었기 때문에 15. 약간 시간이 좀 자유로워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시군요. 지금 서민 교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목소리도 마찬가지. 네. 근데 사실 첫눈에 반했어요. 네. 아니, 나는 그랬어요. 근데 둘이 처음에 약속을 2시간 지나고 나면 나는 이제 하던 일 그 직장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하다 보니까 가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몇 그냥 살 때 그러니까 만나신 건가요? 제가 26, 네, 6이네요. 네. 26. 그래서 직장에 안 가시고 2시간을 넘기셨습니까? 첫 만남에서?
안 들어갔어요.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아니, 직장에. 어. 집에를 안 가다니요. 그래서 내가 이제 15라고 했었기 때문에 15. 약간 시간이 좀 자유로워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아, 그러셨군요. 지금 서민 교수 질문하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동떨어진 느낌, 딱딱한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19년에 삭발을 하셨잖아요.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사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 잘합니다. 네, 제가 오늘 프린트를 하나 해봤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아. 네, 이거 사진이거든요. 네. 이거 카메라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때 삭발을 할 때 보통 삭발하면 이 가운데부터 밀고 나가는데 그때 삭발해 주신 분이 옆에 머리를 밀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투블럭 네. 해가지고 이제 네티즌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너무 멋있어요. 그러네요. 그 남자가 보기에도. 네. 그래서 그게 제 모습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패션을 좀 추구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 원래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 정도의 변신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 없겠습니까? 원래로 돌아온 건 아니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모습이신 것 같아요. 우선 머리가 짧아졌어요. 그 네. 비슷하게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향하니까 네. 내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안경도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그닥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우리 네. 표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혹시 그 머리 이제 삭발 얘기 나와서 말씀드린 말씀인데 그때 이제 나무위키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삭발 때 완전히 그 논란이 없어졌다. 근데 그동안 뭐 가발 논란이 있을 때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셨는데 좀 그런 말 들을 때 좀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내 머리 그냥 있는데 왜 삭발이라 내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예. 머리가 너무 단정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매번 나오실 때마다 스타일이 똑같으니까 예, 가발이 아니냐는 얘기가 뭐 나올 법한데 저는 이 정도의 파격적인 변신이 조만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 반듯한 이미지가 오히려 이제는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예, 지지율이나 이런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평상시에 즐겨 하시는 뭐 운동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으세요? 제 좋아하는 운동은 테니스입니다. 네. 서 교수님도 테니스 저도 하시잖아요. 뭐 테니스맨이죠. 네네. 테니스맨이고 아주 좋아하는데 잘 치진 못합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쳐요. 네. 열심히 치니까 뭐 좀 생기는 것도 있어요. 친구도 생기고. 근데 그 나무위키 보니까 우리나라 테니스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영태 선수를 이긴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겼죠. 그거 어떻게 이긴 겁니까? 시범 경기를 하게 됐었는데 네. 무슨 어느 테니스 동호회 모임에서 시범 경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두 사람 두 점 따는 이런 이제 시범 경기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요 마지막 포인트를 네. 제가 과감하게 도전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무조건 뛴다. 이영택 선수가 이제 리턴을 하면 나는 무조건 뛰어서 발리로 잡는다. 네. 그리고 이제 이영택 선수가 움직이자마자 내가 탁 뛰어들어갔어요. 가서 탁 잘라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겼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영택 선수하고 안 칩니다. 1전 1승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1전 1승. 아니 1승에 1승. 일승. 1승 했고 그다음에 안 쳤어요. 쳐봐야 패니까 굳이 아니, 물론이죠. 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황 후보님 유튜브 채널이 작년 4월 달에 마지막 영상이 올라오고 그 이후로는 하나도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작년 4월 달에 오셨죠? 아니 오늘 아니 지금 보면 다 뭐 굉장히 많은 게 올라와 있는데. 네, 많은 게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 업데이트가 작년 4월이에요. 아니 어제도 올렸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상하네. 제가 최신 동영상 순서를 올려봤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희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아이고. 그건 그렇고 근데 썸네일이 너무 좀 올드한 스타일입니다. 다 똑같고 매번 예. 동영상들이 파란 예. 글자, 빨간 글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되면 좀 젊은 층한테 어필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예. 황교안 일기라는 거를 만들어서 요새 거의 매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거랑 다른 아니, 시간인데 저는 청년 황교안 TV를 봤는데 청년 황교안 TV는 내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원지 다른 수를 딴 잘못 걸 찍으셨군요. 예, 그렇죠. 황교안 검색을 할 TV. 때 그게 제일 먼저 나와서 그랬군요. 네. 황교안 TV는 아주 참신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매일매일 얘기가 나오고.
아, 그렇군요. 그 주요 지지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저는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 중에서 특히. 뭐 남자 아닐까요? 전 여성분이라고 여성들한테 뭐 좀 이렇게 어필하는 얼굴 외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점잖게 하시는 거 여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방정맞게 말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더 지지층을 끌어올리면 어떨까? 제가 이제 이렇게 밖에 다니다 보면 네. 뭐 병원에 어느 날 이제 내가 외과 병원을 좀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는데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다 그랬죠. 다 마치고 나오는데 누가 막 뛰어오면서 대표님 막 불러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엑스레이 기사예요, 기사. 한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에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대표님 팬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팬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좀 팬을 좀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한 분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넓게 아니, 근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누가 뛰어나와서 팬이라고 할 정도면 이렇게 그렇죠. 샤이 팬들이 훨씬 많은 거죠. 네. 특히 30대 여성은 특히 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만 명 있다고 내가 봐요. 선거 운동할 때 네. 이렇게 출근 인사, 퇴근 인사를 해요. 네. 그때 이제 해보면 와서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없고 네, 젊은 젊은 사람들이 층이에요. 그래요. 사실 절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샤이합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좋으면 그냥 달려와서 막 찍어달라고 그래요. 예.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는 사실은 주로 청년들, 남성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고 그 가끔은 이제 우리 여성분들도 해서 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나오시면서 저 캠프에서 요청한 질문들을 보면 네. 주로 이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저희는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밖에 사생활이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좋죠. 네. 혹시 이런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뭐 부인 말씀도 좋고 네. 가족들 얘기도 좋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아요. 어떤 네.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딱딱하다 뭐 이런 네. 얘기하는 거는 약간 그런 선입견이 좀. 주로 이제 예. 언제들 날 보셨는가 하면 대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방어하는 네. 이런 모습들을 주로 보셨거든요. 네. 뭐 다른 기회에서 본 것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를 막 공격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지하게 얘기하고 또 제가 그 2015년도에 이제 장관, 정무장관. 장관들 쭉 이렇게 법무부 발표될 때, 쭉 발표될 때, 절더러 하여튼 낙마 1호래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낙마 1호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낙마되는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실제는 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채택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덮어씌우기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우리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입니다. 알고 보면 유머도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혹시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사모님 웃기고 오셨다는데 뭘로 웃기셨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설마 거짓말은 아니신 거죠? 아유, 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네. 하여튼 네. 가서 네. 재밌게 잘 하겠다. 네. 근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막 웃어요. 네. 재미없게 할 것 같거든. 역시 댁에서는 잘 알고 계시군요. 이게 네.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특징이 알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좀 남들이 알아주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말만 알고 보면이지 그렇게 해서 진짜 아는 가까운 사람들만 알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른단 말씀이죠. 예.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좀 진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자주 웃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신다. 혹시 네, 엘리베이터에서 뭐 아니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안 타시구나. 그 동네에서 뭐 이렇게 주민들 만나시면 뭐 어떻게 스킨십 같은 걸 하시나요? 많이 하죠. 아, 또 우리 동네 분들은 제가 종로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네. 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아세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제가 나온 학교도 거기 있어가지고 학생들 만나고 그러면 분위기가 사실 달라요. 그리고 다 보면 그래요. 아니 직접 보니까 다른데요. 다 이래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난 총선 때 이렇게 배신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동네 분들은 저를 많이 지지했어요. 아, 그래요? 순발력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까지는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랑 큰 차이가 저는 저예요. 없으시게 네, 보입니다. 저는 저예요. 네. 좀 더 편안하고 좀 따뜻한 이미지가 더 느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데 그 부인께서는 가수를 하신다고요? 우리 아내는 상담학 교수입니다. 상담학 하는 분이에요. 네. 네. 저도 근데- CCM을 하신다고 근데 알려져 이제 있는데. 근데 취미 삼아서 네. 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니까 거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CCM CD 앨범을 낸 일이 있습니다. 네. 그 앨범까지? 예, 네. 바로 얼마 전에는 싱글 앨범도 하나 냈어요. 네. 요즘 이제 워낙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좀 힘내라. 뭐 이런 위로와 회복. 의미를 담아서. 그런 아주 간단한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이제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 조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음성으로 봐서는 노래를 잘하실 것 같은데요, 후보님께서도. 되게 음성이 좋으신 분들이 남자분들은 노래를 그렇죠, 잘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부인께서만 CCM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방금 낸 저 싱글 앨범에 네. 제가 코러스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앨범은 판매도 하고 있는 건가요? 판매는 아니고 이제 네. 그 온라인으로 이제 퍼뜨리고 있죠. 그 무료로 다운로드 되면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정치인이 돈을 받으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판매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이신데 뭐 아니 부인도 노래 맞- 얘기가 나왔는데 목을 축이시는 거 보니까 뭐 애창곡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불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생각인데 국민들이 아실 만한 뭐 그럼 실시간이 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죠. 노래 솜씨가 2대 이상이면 그렇죠. 다시 들어오시죠. 혹시 뭐 한번 해보실 마음은 없나요? 아이, 뭐. 그렇죠. 뭐 정책적인 거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 지난번에 아까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 진보당 해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통진당. 사실 그거는 정말 해야 될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 이제 주축이던 경기 동부가 다른 세력이랑 또 합쳐가지고 또 뭐 진보당 같은 걸 만들고, 그러니까 그 세력을 해체하면 또 나타나서 딴 걸 만든단 말이죠. 어떻게 이분들을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이분들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헌법과 우리 정당법에는 네. 정당을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이제 우리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할 때 제가 주력했던 것은 정당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당 소속 의원들도 자격을 없애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설명을 했고 설득을 해서 결국 이제 헌재가 네. 정당도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도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이 다시 이름 바꿔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의원직을 박탈하게 한 것인데 뭐 유사한 정당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유사 정당은 못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사 정당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활동성이 같은 정당을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당을 보면은 그 이제 이념이 분명히 이건데 그거를 표방하지 않고 그냥 위장으로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많습니다.
소속 의원들도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이 다시 이름 바꿔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의원직을 박탈하게 한 것인데 뭐 유사한 정당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유사 정당은 못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사 정당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활동성이 같은 정당을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내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당을 보면은 그 이제 이념이 분명히 이건데 그거를 표방하지 않고 그냥 위장으로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많습니다. 네,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좀 공안 검사 출신이신데 우리나라 좀 해결해 주셔야지 않습니까? 간첩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네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지난 4.15 총선 때 네네. 북한의 그 통전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남 전략 추구하는 곳이죠. 거기서 이번 4.15 선거에서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자한당과 황교안을 패망시켜라. 네. 뭐 이런 지령을 내렸어요. 요즘 얘기하는 청주 간첩단 사건에 이런 지령을 내렸어요. 뭐 그러니까 참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건지 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건지 이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정말 웃으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저와 또 우리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이런 분들을 꼭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간혹 사람들 얘기들 중에는 뭐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첩이 나와가지고 절대 그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간첩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무슨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누굴 내보낸 게 아니라 이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알린 겁니다. 네. 없는 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지금 간첩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서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부지역당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수도권에 동부지역당이 있고 또 충청권에 충북 간첩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그 두 지역에만 있었을까요? 저는 올해 이제 공안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국에 깔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간첩 신고는 112인가요? 혹시? 112입니다. 112 맞죠? 112 해두고 114도 해두고 114도 됩니까? 신고는 뭐 무조건 다 환영입니다. 네. 이제 얼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질 않아서 그 국민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이 이벤트가 그 첫 번째 컷오프 이전의 마지막입니다. 뭐 간단히 인사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나라가 흔들리고 있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우리 민생을 되살리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에 그동안 일을 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에서 일을 했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고 대한민국 안정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요 다음으로 나오시는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시거든요. 오늘 이 순서상 앞 후보가 뒷 후보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홍준표 후보께 칭찬 한 말씀 드린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초임이 청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후임자들 발령이 났는데 우리 홍준표 대표가 거기 이제 신임 검사로 발령이 났어요. 뭐 이제 바로 이어져가 있는 인연이죠. 네. 지금 또 제 뒤에 나온다 그러니까 또 인연은 묘하네요. 네. 아주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아이디어가 많은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 앞에 다 감사합니다. 앉아 계시네, 저 앞에 보니까. 네, 칭찬해 주시니까 웃으시는데요. 네, 소감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황교안 후보께서 아주 오늘 올데이 라방의 첫 문을 아주 잘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도 아주 잘 지켜주셔서